안녕하세요. 눈숑눈숑 역사탐방의 눈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단횡단이 왜 불법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당연히 불법이지 뭐 이유가 필요한가? 싶으실 텐데요.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히 자동차가 사람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여겼죠. 요즘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다면 1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길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이 익숙했던 길은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서서 이야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수레도 놓고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팔고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없었고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몇백 년을 쌓아온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해꾼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마차나 수레가 지나가려 하면 길을 비켜주기는 했지만 마차만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싶다 한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마차고 수레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당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걷다가 자기 기분 내킬 때 멈추고 갑자기 옆으로 틀고 직진이든 대각선이든 지그재그든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는 느릿느릿한 마차보다 속도도 빨랐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더욱 빨라졌죠.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더 빠르고 원하는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자동차에 푹 빠졌습니다. 말똥을 치울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 장점이었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는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10년대에는 횡단보도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습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대로 걸어 다녔죠. 참고로 횡단보도라는 개념은 2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때는 말똥을 안 밟고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징검다리 느낌이었지만요. 1920년대에 들어선 미국에선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른 흥청망청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동차도 늘어났고 금주법에 맞서 몰래 들여온 술을 잔뜩 먹은 음주운전자들도 늘어났죠. 그에 맞춰서 길을 걷다가 차에 치이는 보행자의 수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특히 길에서 노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이들과 느릿느릿하게 걷는 노인들이 많이 희생되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동차가 너무나 흔하고 어딜 가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21세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교통법을 만들고 아이들이나 노인이 인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 인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원래 모든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으니까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도 초반에는 도시에서 천천히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자동차의 잘못이 100%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절의 자동차란 사치품이자 장난감이었습니다. 그저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가 잘난 척하며 재미삼아 타는 툭 하면 고장나고 툭 하면 멈추는 비싸기만 하고 믿을 수는 없는 장난감이었죠. 옛날 사람들에게 길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길에서 놀지 말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아이들에게 놀이터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자동차가 지나가야 하니 아이들은 나오지 마라 라는 말은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평소처럼 놀았을 뿐인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는 빠르고 위험한 장난감을 길로 끌고 나온 부자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주민들은 모든 자동차의 속도를 최대 40km로 제한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자동차가 최대 490km까지도 달릴 수 있는 요즘에 비하면 최대 40km라니 너무 느리죠? 그러자 이번에는 자동차 판매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동차란 말없이 가볍고 빠르게 달리는 게 매력인 물건인데 속도를 제한하다니 그럼 다들 마차를 타지 누가 차를 사겠어요? 결국 이 청원은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칫 잘못하면 업계가 통으로 망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더 등장하기 전에 그들은 보행자들이 도로에서 죽는 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행자의 잘못이며 길은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자동차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의를 법에 집어넣으려는 자동차 업계와 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보행자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에 발간된 청소년 도서인 톰 스위프트와 모터사이클을 보면 당시 자전거를 비롯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 어떤 분쟁이 만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톰 스위프트의 적인 앤디 포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톰과 길에서 마주치죠. 앤디는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아서 비킬 거라며 빠르게 접근하지만 톰이 비키지 않으면서 차가 길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앤디가 만약 차가 고장나면 너 때문이야 라고 화를 내자 톰은 너희 자동차 운전자들은 길이 다 너희 것으로 생각하지? 나도 이 길에 대한 권리가 있어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앤디는 어차피 자전거는 유행이 지났어 라고 받아치죠. 앤디와 헤어진 후 톰은 걘 이제 새 차가 있으니 뭐든 들이박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런 식의 싸움은 거의 20년에 걸쳐 여기저기서 계속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동차를 타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보행자가 승리했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자의 잘못이었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판사와 배심원들로 인해 거의 항상 운전자가 보상하는 걸로 판결이 났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싸움에서 보행자는 결국 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던 걸까요?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의 일상화를 위해 미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자동차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단횡단을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죠. 그들의 힘으로 1928년 미국에 만들어진 지방모범교통법은 모든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널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가가 따르고 있죠. 그와 더불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무단횡단이 아주 개념 없는 짓이라는 인식을 세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언론에 대서특필하며 보행자도 운전자만큼이나 잘못할 수 있고 이제는 보행자가 따라야 할 새로운 법이 있음을 대중에게 알렸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교통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에게 적합한 벌이 뭘지 결정하게 했죠.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칠판 닦기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길을 마구 건너는 건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이라고 터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인들이 스스로 무단횡단을 부끄러워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자들을 무개념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선 이런 무개념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바로 무단횡단이라는 뜻의 제이워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이워킹의 워킹은 걷다인데 그러면 제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시절 주로 쓰였던 제이는 한마디로 촌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시에 처음 올라와 반짝이는 건물들이 너무나 화려해 두리번 하고는 갑자기 멈춰서기도 하면서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골티를 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를 볼 일이 없을 만큼 가난한 촌뜨기라는 식의 단어였거든요. 즉 자동차를 구매해 타고 다닐 만큼 부유한 자들과는 반대되는 가난 혐오적인 표현이었죠. 그런 차별적 표현을 이용해 충격적이고 뇌리에 확 박히도록 만들어낸 말이 바로 무단횡단을 뜻하는 제이워킹입니다. 1930년대부터는 정부 보고서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너무나 흔한 단어가 되어 아예 중간에 띄어쓰기가 사라지고 한 단어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제이 띄고 워킹이었죠. 1915년 뉴욕타임스에서는 제이워킹이라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럴수록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를 반격하며 오른쪽에서 운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며 제이 드라이버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속을 하고 보행자에게 위협 운전을 하는 이들을 조이 라이더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워킹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사라진 말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제이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과속을 하는 조이 라이더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죠. 1922년 시카고의 옐로우 트럭 및 버스 제조 회사의 창립자인 존 허츠는 무신론자보다 제이워커가 더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찰에 로비를 하여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게 호루라기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끌고 나오거나 심지어 들쳐매고 나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자신들을 흉보고 제이워커라고 수군거리자 곧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되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때도 경찰들은 겁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끌고 감옥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자동차는 빠르게 길을 점령해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절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의도한 대로 넓고 매끄러운 도로는 모두 자동차에게 내어주고 좁은 인도로 걸어 다닙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혀를 쯧쯧 차고는 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불법이라고 여기는 무단횡단이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만들어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죠. 물론 이 영상은 절대 무단횡단에 면죄부를 주거나 무단횡단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 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도록 합시다. 친구와 함께 신호등의 초록불을 기다리며 무단횡단의 역사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